경기도에서 가장 낙후된 서대신 4동 시학센터 마을 노후주택들이 새 단장됐습니다. 여기에는 40억 원이 투입됐고 정부와 지자체, 기업, 주민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강서 낙동강 30리 벚꽃축제와 대저토마토축제 등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부산 지역 봄축제가 4년 만에 찾아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이 바다신과 관련된 기획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바다신을 모신 조상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밀반입된 마약은 서울과 부산 등 클럽에서 은밀하게 유통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구 가장 낙후된 마을 중 한 곳인 서대신 4동 시학센터 마을에 모처럼 활기가 돋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집수리가 최근 마무리돼서인데요. 수십 년 된 지붕과 대문, 벽지들이 모두 새 단장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주변 아파트들 틈에서 수십 년째 개발되지 않고 남아있는 시학센터 마을입니다. 100여 가구 전체가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이고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집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 중에서도 20%는 폐공가, 주민 절반은 65세가 넘는 고령층입니다. 도시재생을 위해 2년 전 새뜰마을 사업에 선정된 이후 지난해에는 노후주택 개선 사업이 별도로 추진돼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새 단장됐고 갈라진 외벽은 방수 작업과 페인트 칠을 마쳤습니다. 오래되고 불안한 대문과 창문들도 새 것으로 교체됐습니다. 내부 보일러와 싱크대, 전기시설 개선까지 집수리를 마친 주택은 54곳입니다. 내 혼자 사는데 춥고 이래서 내가 좀 고생을 했습니다. 앞 방에 그 창문건 요 뺑기질하고 앞방 안에 도배하고 찬바람이 안 들어서 좋고 집에 들어오면 홍기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여기에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 42억 원이 투입됐고 4개 기업의 후원, 활동가와 주민들의 봉사가 깃들여졌습니다. 전국 4곳이 이번 사업을 진행한 결과 시학센터 마을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집수리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자존감은 많이 높아진 상태고 사실은 많이 대면했던 분들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좀 얼굴을 보게 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한편 시학센터마을 새뜰마을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진행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도시가스 보급과 좁고 가파른 골목길 개선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부산 지역 봄꽃 축제가 4년 만에 찾아옵니다. 오는 31일부터 주말 동안에는 강서 낙동강 30리 축제와 대저토마토 축제가 포문을 열고 한 주 뒤에는 부산 유채꽃 축제가 펼쳐집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좌우로 늘어선 벚나무가 분홍빛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벚꽃 명소인 강서구 낙동강변 30리길에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이곳 낙동제방 30리길에는 2천여 그루의 벚나무가 꽃터널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저생태공원 일원에서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사흘 동안 강서 낙동강 30리 벚꽃축제가 개최됩니다. 첫날인 31일 오후 3시 걷기 대회를 시작으로 오후 5시 구포대교 아래 마련된 무대에서 벚꽃 콘서트가 열립니다. 축제 기간 벚꽃 가요제와 락 페스티벌,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마련됩니다. 이제 코로나로 우리가 축제를 못 하다가 4년 만에 이제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상적인 삶을 찾아가는 그런 신호탄이 되는 축제라고 해서 의미가 있고 부산 강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고 또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아서 그런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행사장 일원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됩니다. 또 오는 31일부터 4월 9일까지는
낙동 제방의 자전거 통행도 제한됩니다. 같은 기간인 4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에는 짭짜리 토마토로 알려진 대저 토마토 축제가 강서체육공원 광장 일원에 마련됩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민속신앙도 함께 피어났습니다. 삶의 터전인 바다에서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신들에게 제를 지내기도 했는데요. 별별 바다신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용하던 박물관에 구판이 열렸습니다. 힘찬 꽹과리 소리가 신들을 불러들이고 뱃사람들의 안정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문이 낭송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해양 민속 신앙 중 하나인 동해안 별신굿의 한 장면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한 별별 바다 신전이 개막했습니다. 우리의 전통을 되새겨보고 생업을 위해 바다로 보내는 사람들의 염원을 축제로 승화시킨 바다 사람들의 생생한 삶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별별 바다 신전은 4개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바다로 영하는 바다 사람들의 모습과 무사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다양한 신앙 활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장군을 신격화한 바다 신들을 비롯해 오색 실과 저고리 등 배의 수호신격인 배선왕도 전시됐습니다. 근래에도 큰 바다를 항해하는 어선들은 적도를 무사히 지나가기 위해 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1979년 해군사관학교 실습선이 적도를 통과하며 바다신에게 예식을 올리고 통과를 허락한 적도 통과증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제를 지내며 바다에 흘려보낸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와 띠배도 눈길을 끕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별 신당과 별신굿들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오는 8월 20일까지 열리며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국제 우편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밀반입된 마약은 서울과 부산 등 클럽에서 은밀하게 유통됐는데 경찰이 압수한 마약만 시가 20억 원 상당에 이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주차장. 한 남성이 차에서 내리더니 이내 다른 남성이 다가와 무언가를 건넵니다. 이 남성이 건네어 받은 건 다름 아닌 마약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클럽. 화장실에서 아무렇지 않게 마약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들이 거래한 마약은 대마와 엑스터시, 코카인. 지난해 1월부터 이달 초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국제 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경찰은 허위로 배송된 해외 택배에 수상한 물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뒤 수사를 통해 마약 유통책을 검거했습니다. 본인 맞죠? 나 수표영장 발부돼 있습니다. 50여 차례에 걸쳐 밀반입한 마약은 서울과 부산, 대구, 클럽 등으로 유통됐습니다. 클럽 특성상 클럽 MD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국 클럽에 유통된 걸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약류를 판매, 투약한 혐의로 69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부산 지역 모든 학교와 평생교육시설 등 650여 곳에 대해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학생과 교직원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학교별로 연 4회 전문기관 직원과 교직원이 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경찰청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올해 상반기 교육 공무 직원 250명을 선발합니다. 이번 선발은 조리원 분야로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교육 공무직원 채용관리 시스템을 통해 원서를 접수하고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합니다. 서구는 외국인 환자의 중증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관광 특구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서구 소재 4개 대형 병원이 함께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에 발벗고 나섰는데요. 엑스포 방문객 건강을 책임지는 한편 서구 의료관광 특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서구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에 빠져 있습니다. 그 돌파구로 삼고 있는 것은 서구의 관광 자원과 탄탄한 의료 인프라를 활용한 의료 관광 특구입니다. 외국인 환자들이 서구 병원에서 치료받고 주변 관광지에서 회복한 뒤 돌아가는 것. 또 의료 기업들이 서구에 모여들고 그에 따라 주민들의 일자리도 늘어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서구는 이 의료 관광 특구에 날개를 달아줄 기회로 2030 부산 엑스포를 꼽습니다. 의료관광 특구 서구의 목표를 완성하고 또 세계적으로 그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천재 1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입니다. 또 아울러 우리 서구는 방문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세계적인 글로벌 의료관광 중심 도시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서구청과 서구 소재 세계대학병원, 삼육부산병원은 지난 20일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의료 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각 병원들은 그동안 다져온 의료 시스템과 국제대회 경험이 다음 달 BIE 실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배상 진료 시스템과 또 외국인 환자를 전담하고 있는 국제진료센터의 외국인 진료지원 시스템이 시너지를 나타내면서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여행을 오래전부터 뒷받침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세계인이 방문하는 엑스포에서 의료와 관광의 메인 테마를 담당할 충분한 역량과 의지가 있음을 오늘 업무 협약을 통해 알리고, 이에 우리 동아대학병원은 그간의 APEC이나 IQ 증권회의 등 대형 국제 행사를 지원해온 노하우를 잘 살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엑스포 유치를 위한 의료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함께 엑스포 홍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다음 달 초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대한민국이 2030 세계박람회 개최가 가능한 국가인지 평가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합니다. 실사단 발길과 눈길이 닿을 부산 곳곳의 준비가 한창인데요. 실사단 평가에 있어서 가덕, 신공항 등 교통 인프라뿐만 아니라 엑스포 개최 예정지가 어떤 곳인지도 중요합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그리고 부산항만공사가 이에 대비해 합동점검에 나섰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인 부산항 북항 일대입니다.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평가 요소 중 핵심 장소입니다. 4월 4일 실사단 방문을 앞두고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가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조성되어 있는 우리 1단계 공공시설을 둘러보니까 정말 부산이 준비된 도시구나. 또 우리 부산항이 엑스포 유치에 정말 기여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항만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북항은 1단계 개발 단계가 마무리됐습니다. 부산시는 오래된 항만인 북항을 물과 땅이 어우러지는 곳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입니다. 부산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 슬로건으로 정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와 연결하고 세계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북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북항 일대의 축구장 277개 넓이 198만 제곱미터 규모의 엑스포 전시장을 만들고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광장, 여기에 해양도시 부산 특성을 살린 플로팅 공원 등 친수 공간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엑스포가 열릴 부지임과 동시에 부산의 미래를 여는 부지이기 때문에 이곳이 정말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개발되고 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는 실사단에게 엑스포 행사장의 1단계 기반 조성 사업이 완료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북항 1단계 기반 준공 기념 행사를 BIE 실사 기간 열 예정입니다. 엑스포 개최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건데 북한 카약 체험, 걷기 챌린지, 종이배 소망등 띄우기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계획됐습니다.
가덕 신공항과 부산형 급행철도의 엑스포 이전 도입 발표, 북항 일대 점검 등 실사단 평가를 앞두고 엑스포 유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 부산에서 살아가는 일, 너무도 당연한데 참 어렵습니다. 직업을 찾아 거주지를 이동하다 보니 자연스레 부산을 떠나는 청년의 수가 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지역이 사라진다, 기획 취재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부산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청년의 현실과 그런데도 또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청년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살기 좋은 부산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장보영 기자입니다. 이번 역은 부산역입니다.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의 유명한 소설 제목이지만 최근 부산에는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라는 의미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청년 인구는 2015년 79만 2천여 명에서 지난해 65만 명으로 8년 사이 10만 명 넘게 줄었고 지난해에만 1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연령별 청년 비중은 19.6%로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 역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친구들도 다 부산에 있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부산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다른 뭐 일자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연봉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또 부산에서 굳이 이렇게 일을 따지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내려가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반면 직업에 맞춰 거주지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있는 익숙한 부산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유턴 청년도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문화기획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유다정 씨는 영도의 한 문화 커뮤니티 모임 관리자로 한 달 전 첫 취업했습니다. 회사를 중심으로 두지 않아도 내가 여기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구나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알게 되면서 누군가가 새로 시작을 하려면 쉽지 않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여기 더 오기 위해서 부산이 좀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되면 좋겠다. 청년들은 부산에서 살아가기 위해 일상을 보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지역과 산업, 학계를 연계하고 부족한 일자리 수를 늘리기 위한 기업 유치 정책도 필요하지만 현재 부산에서 살아가는 대부분 청년들에게는 와닿지 않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단기적인 일자리라 할지라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와 직접적으로 취업에 도움을 주는 촘촘한 정책입니다. 양적 확대는 예를 들면 수치상으로 확인되긴 하는데 실질적인 청년의 삶의 변화랑 연결됐냐, 통계나 예를 들면 지표상으로 확인되냐라고 하는 질적 향상은 사실 확인되기 어렵단 말이죠.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수단화, 예를 들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고 애를 낳아야 되니까. 다시 태어나도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부산시. 떠나버린 청년이 돌아오고 살고 있는 청년이 계속 머무를 수 있는 변화가 먼저 아닐까요?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북구는 오는 4월부터 만덕도서관에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나만의 CF 만들기 나야 나 피자 TV를 운영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 15명으로 4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전액 무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산시 부산예술문화교육연합회가 추진하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사업과 연계해 동네 심리상담센터에서 운영을 맡아 진행됩니다. 강서구는 오는 31일까지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도시농업 아파트 공동 텃밭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선정 조건은 단지 내 공간을 활용해 공동 텃밭을 조성하고 5년 이상 텃밭 유지가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대상지당 구비 2천만 원이 지원되며 주민 부담은 지원비의 10%인 200만 원입니다. 구는 도시농업 이해도와 텃밭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 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서구 동대신 삼동 소재 국수 만두 전문점 숫장가는 지난 23일 동대신 삼동 및 작은 행복 나눔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동주민센터에서 지급한 쿠폰을 가지고 온 아동에게 본인이 희망하는 메뉴로 식사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서구 남부민 이동 새띠사랑 나눔회는 지난 24일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관내 홀로 어르신 15가구에 밑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부산 남부소방서는 지난 23일 남구 대연동 소재 경성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집행부 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 심장 충격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부산 남구는 지난 23일 남구청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남구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소상공인연합회원 25명과 함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김미교 부산 동부센터장과 김경애 과장이 참석해 공단과 구청의 사업 소개와 소상공인의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산 남구보건소는 지난 23일 용호 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독거노인 전수조사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독거노인 전수조사 수행 인력인 용호 3동 통장협의회를 비롯한 전수조사 수행기관 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이준기 문고는 수영구 지역 내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 50권을 홀트 수영종합사회복지관에 기증했습니다. 이준기 문고는 배우 이준기의 일본 팬클럽인 준파이아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이준기 배우 40세를 기념하며 2년째 한국 어린이들에게 책을 기증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영구 광안 3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일 광안 3동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광안 3동위원회 그리고 세미깔끔이 봉사단과 함께 산불 해결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산불 해결단은 일상생활 속의 불편, 불결, 불안 사항을 주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입니다. (3월 28일) 생활지수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입니다.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피부 건강을 위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기 예방을 위해 외출하실 때 옷차림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어서 우산은 지참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빨래와 세차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작은 불씨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외출을 하신다면 맑은 하늘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밤에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확인해 주시고 숙면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